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원리합계의 계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적금해서 밑에 그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아예 보지 말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활용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문제가 등비수열이 되면 앞에서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의 개념에 따라서 문제를 풀게 될 테니까 그 공식을 절대로 암기하지 마라 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암기해도 여러분들이 쓸 데가 없다. 그러니까 공식 쓰지 말고 그 문제의 공식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그 공식의 적용이 문제의 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앞으로 볼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푸는 문제는 그 공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등비수열이 왜 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적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적금에 대한 얘기는 거기 보면 뭐 매년 초에 아니면 매년 말에 있는데, 매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그게 그러니까 공식이 아예 맞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분석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쓰는 그 표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복리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원금 A라는 원을 우리가 저금을 했을 때 이 원금 A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이자를 붙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가 만약에 R만큼 붙는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첫 해에 A라는 돈을 넣으면 그 다음 만약에 1년마다 이자가 붙는다고 하면 A 플러스 그 다음 해에는 AR이라고 하는 이자가 붙게 된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넣었던 이 돈 원금 A랑 A의 R만큼이 이자가 붙게 되는데, 이때 여기까지는 그 책에 소개되는 대로 달리법이나 복리법은 똑같은데, 이게 첫 해고 얘가 두 번째 해가 되면 세 번째 해는 원금이 A에 대해서 원금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내 통장에 원금과 이자가 붙은 이 전체를 내가 뭐로 본다? 그렇지. 이 전체를 원금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에는 이 원금 A 플러스 AR에다가 여기다가 더하기 얘의 R만큼, 즉 A 플러스 AR의 R만큼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위에 것부터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1 플러스 A를 먼저 묶어서 내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A 플러스 AR이 있고 여기 A 플러스 AR이 있으니까 얘를 묶어서 내게 되면 A 플러스 AR 묶어서 내면 여기 지금 1 플러스 R이 되고요. 여기에서 A를 묶어서 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A를 묶어서 내고 나면 A 플러스 R이 되는데, 여기 A 플러스 R이 하나 있으니까 얘가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네 번째 해는 얘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의 값을 우리가 복리법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 즉 원리 합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되니까 그 복리법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계산은 그 공식으로 거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만 한번 써보고 문제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 그 이자까지 다음 해에 원금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리법에 의한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 즉 S라고 하면 이 S는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 얘는 2율이 되겠습니다. 2율 되고, 여기 이제 N제곱이 붙는데, 이때 이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붙는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 여기 붙은 A는 원금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면 이것은 복리법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라고 하는 이 공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인데, 이때 A가 원금이고 이때 R이 이율이 되고, 여기 있는 이것은 이자가 붙는 기간, 즉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자가 붙는 횟수라고 말하는 게 더 낫겠다. 이자가 계산되는 횟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가 3번 붙으면 여기가 3제곱이 되는 거고, 이자가 4번 붙으면 여기가 4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게 식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적금에 대한 계산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바로 그냥 문제에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자. 그 연이율 6%였습니다. 연이율이니까 이건 1년마다 한 번씩 이자가 붙는데, 그때의 이율이 몇 %인가 하면 6%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연이율 6%에 매년 초에 얼마씩을 넣는가 하면 거기 2만원씩을 적립한다. 그지? 2만원씩. 매년 초에 2만원씩을 적립을 하는데, 10년 후에 원리 합계를 얼마가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에 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림을 그려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매년 초에 2만원씩을 넣는데 10년 후라 그랬으니까 다 써보면 다 여기 맨 첫 번째 해의 연초에 2만원을 넣었다. 이게 만 단위라고 합시다. 됐죠? 그럼 얘가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돈을 넣게 되고, 그 다음 여기도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렇게 우리가 돈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첫 번째 넣었던 이 돈이 10년 후라고 했대. 10년 후. 그럼 여기까지가 가면 얘가 1년이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서 넣은 이 2만원은 여기까지 가야 1년이 지난 거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됐고, 거기서 1년이 더 되어야 얘가 10년 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첫 해에 2만원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되어야 얘가 10년 후가 되는 거다. 맞지? 그러면 여기 첫 해에 우리가 돈을 2만원 넣었다. 2만원을 넣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연이율 6%라고 했기 때문에 1년에 원금의 6%가 이자로 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1년, 여기까지가 2년, 3년, 4년, 5년 땡땡땡 해서 여기까지가 저 돈이 10년 동안 들어있는 상태죠. 10년 동안 들어있는 상태라. 그럼 여기까지 10년을 지났기 때문에 얘는 이자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해서 얘가 이자가 붙는다. 그러면 이때가 됐을 때 여기에 넣었던 이 2만원은 돈이 얼마가 됐겠냐면 첫 해에 넣었던 이 2만원의 원리 합계, 즉 복리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리에 대한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 2 곱하기 원금 2만원에다가 1 플러스 연이율이 6%라고 했기 때문에 0.06이 되겠죠. 0.06이 되고
이때는 이자가 몇 번 붙는다고? 10번이 붙으니까 얘가 10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에도 2만 원을 넣을 거잖아. 두 번째 해에 넣었던 이 돈, 이렇게 쭉 할까? 얘는 이렇게 해서 10번이 이자가 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에 넣은 이 돈은 나중에 이때가 됐을 때 몇 번 이자가 붙겠어요? 여기서 1년이 빠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 해에 넣었던 이 2만 원은 2 곱하기 1 플러스 0.06에 이것은 1년이 빠졌으니까 이자가 9번 붙었을 거다. 이렇게 붙었을 거다. 그럼 3년째 넣었던 이 2만 원은 돈이 어떻게 되겠냐? 3년째 넣었던 이 돈이 하나, 두 번이 빠져야 돼요. 2년이 빠지고 나서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자는 몇 번 붙는가 하면 8번이 붙는다. 그럼 2 곱하기 1 플러스 0.06의 8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 규칙 있잖아.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내가 지금 돈을 10번을 넣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 번에 넣었던 여기에 넣은 돈 2만 원은 몇 년간 이자가 붙을까요? 그렇지. 여기 돈 넣고 1년이 지나야 되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0.06의 1승이 된다. 그렇지? 이해되시죠? 10번째 넣었던 이 돈은 맨 처음 넣었던 이 돈이 10년 동안 지날 동안에 보면 여기에 넣은 돈은 1년을 더 은행에 넣어놔야 되니까 이거는 1년 동안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가 한 번 붙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돈은 뭐 중간에 이렇게 있겠지, 그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전부 다 더해야 된다. 전부 다 더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것은 지금 2 곱하기 1 플러스 0.06이니까 2 곱하기 1.0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거꾸로 얘를 써보면 이렇다. 2 곱하기 1.06의 1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요거 위에지. 9년째 넣었던 거는 이자가 2번 붙을 거니까 1.06의 2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년째 되는 해에 넣은 이 돈은 2 곱하기 1.06의 세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땡땡땡 해서 맨 첫 해에 넣었던 이 돈은 2 곱하기 1.06의 10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 돈을 전부 다 합한 게 내가 나중에 여기서 받게 되는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이 값들은 덧셈이 되는데 덧셈이 되는 걸 보니까 1.06이 1제곱, 1.06이 2제곱 되니까 이게 무슨 수열의 합이다? 그렇지, 등비 수열의 합이다. 이때 원금은 얘가 원금이 돼요. 얘가 첫 번째 항, 원금이 아니고, 얘가 첫 번째 항이 되고, 공비는 1.06이 공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R-1이니까 1.06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이 2 곱하기 1.06이 될 것이고 곱하기 R에 R이 지금 1.06이니까 1.06의 몇 제곱? 이 개수가 지금 몇 개가 되죠? 여기 10이고 맨 밑에 있는 놈이 1이 되니까 얘가 10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6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적금에서 기말불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마.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넣은 돈은 적어도 한 번은 이자가 붙어야 내가 적금을 넣는 거지. 한 번도 이자가 안 붙는데 그걸 적금을 넣는 놈은 그 이상한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그 적금에 대한 계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그리실 수 있어야 적금에 대한 계산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하지 말라고 했다, 선생님이. 왜냐면 그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이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얘가 변형이 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적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